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74번째 광복절을 맞은 항일 애국지사들이 최근 일본 정부의 행태에 누구보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일본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의 난폭함이 극에 달했던 1943년 광주 사범학교 3학년이었던 노동훈 애국지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내 연락원으로 활동하다 옥살이를 했습니다. 독소배를 조직해 항일운동에 앞장서기도 했던 노동훈 애국지사는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을 보며 70여 년 전 일제강점기를 떠올렸습니다. 아주 못된 짓을 또 하는구나. 과거의 일본의 침략을 우리가 받을 때에 얼마나 울고 부르고 했습니까? 그때 이 일을 당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아베 정권에 맞서는 우리 국민들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식민 침탈에 대한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반성하고 우리한테 사과하고 그렇게 나와야죠. 그것이 온당한 일입니다. 지난 1943년 일본군에 끌려가 관동군에 편입됐던 김백일 애국지사는 독립운동의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과 함께 광복군에 들어가 항일운동에 헌신했습니다. 김 지사는 자신이 광복군으로 간 이유는 양심에 따른 일이었다면서 최근 일본산 불매운동을 하는 우리 국민들 또한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민족권이 살아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도 라디오에도 나오지만은 잘하고 있다고 봐요. 국민들이 잘하고 있어요. 광주 전남에 생존해 있는 항일 독립 애국지사는 모두 5명.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들은 광복된 지 7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과거사를 부정하는 일본에 대해 분노하면서도 일본은 경제 보복이 아닌 이에 대한 인정과 사과부터 해야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의병으로 활동했던 심사 신동욱 선생의 항일 사적비가 광주공원에 세워졌습니다. 신동욱 선생은 유학자 출신으로 상해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하고 호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병장들에게 군수물자를 공급하며 일제 식민 지배에 맞서 싸운 인물입니다. 한편 제막식에 맞춰 김준태 시인은 선생의 일대기와 업적을 기린 송가 형식의 시집을 출간했습니다.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은 오늘 광주에서 경축 행사가 열립니다. 광복회 등 독립보훈단체와 공공기관 대표들은 오늘 오전 상무시민공원 독립운동 기념탑에 참배한 뒤 오전 10시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열고 독립유공자들을 표창합니다. 이어 낮 12시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민주의 종각에서 타종식이 열립니다. 광주 백범기념관과 학동 역사공원에서도 독립운동가를 추모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은 내일까지 시내버스와 지하철, 철도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광복절인 오늘 북상하는 태풍의 영향으로 종일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야외 활동 계획하시는 분들은 일정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제10호 태풍 크로사는 강도와 크기 모두 중형급 세력을 유지한 채 북상 중입니다. 지금은 가고시마 해상에서 북상 중인데요. 오늘 오후 들어서는 일본 오사카 부근으로 육상하겠고 오늘 밤이면 독도 부근 해상을 지나겠습니다. 이후로는 동해상을 거쳐서 18일 일요일 삿포로 부근 해상에서 열대 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풍이 동해상을 지나는 오늘 태풍의 가장자리에 동반된 비구름대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광주와 남해안을 제외한 전남 지역에서는 오늘부터 내일 새벽 6시까지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이 태풍으로 인한 비가 내리면서 어제보다는 기온이 낮겠지만 여전히 30도를 웃돌면서 덥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32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고 광주를 비롯한 전남 곳곳에서 폭염주의보가 여전히 발효 중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나주에서 학생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고 이창신 선생이 광복 74년 만에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후손들이 신청을 해서 유공자로 인정을 받은 건데요. 광복절인 오늘 아무도 유공자 표창을 전달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 이창신 지사는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 일어난 지난 1929년 11월 15살의 나이로 항일 시위를 이끌었습니다. 지금의 나주중학교인 나주농업보습학교 2학년생으로 광주에서 붙잡힌 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만세 시위를 주도했다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고 학교에서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런 공적을 인정받아 90년 만인 올해 광복절에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2번 만에 유공자 심사 끝에 독립유공자를 인정받게 된 후손들은 그러나 서운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국가보훈처가 이창신 지사와 후손 간의 유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대통령 표창을 전수할 수 없다고 별도의 공문을 보내왔기 때문입니다. 아닌 사람이 나타나고 사기를 치는 그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 그러기는 하나 어찌 이보다도 더 복잡한 것도 다 이렇게 조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다 알아내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좀 등하는 것 아니냐 그런 아쉬움도 있어요. 그 대목이. 애국지사 이창신의 공적 사실은 인정하지만 유족들이 신청한 이창신은 나주중학교 학적부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서 동명이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보훈처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가 내린 결정에 대해 이창신 지사와 가족들 간의 관계를 아는 이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운동까지 하는 보훈처가 현장 실사 한 번 없이 유족관계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보훈처에서 기록만 가지고 이걸 가지고 다 할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지역에 가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증언도 들어보고 또 의심난 점이 있으면 여기서 다시 재조사를 해가지고. 이창신 지사처럼 독립유공자지만 후손이 없는 지사들을 일컬어 무후선열이라고 합니다. 정부 수립 이후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은 전라도 출신의 유공자들은 모두 2,107명. 이 가운데 후손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무후선열은 23%인 493명에 이릅니다. 결국 오늘 광복절 기념식 때 이창신 지사의 대통령 표창은 받을 사람이 없어 보훈처가 보관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한평생을 헌신했습니다. 역사적인 첫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시키고 또 남북 화해와 공존의 틀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한 김 전 대통령의 삶을 이기상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남과 북의 정상이 손을 잡고 서로의 경계를 넘나들었던 세기의 장면.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이 순간을 주목했습니다. 지구촌에서 마지막 남은 분단 국가. 전쟁이 끝나지 않은 한반도에서 남북 정상의 만남 자체가 감동이었습니다.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함께 선언하였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전쟁까지 치렀던 남과 북이 평화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극적인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로소 가능했습니다. 남북 정상은 한반도 통일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6.15 공동선언문에 담아서 발표했습니다. 분단과 적대, 여기에 종집을 짓고 민족사회에 새 전기를 열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이른 것 같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물꼬는 2007년 14 남북 공동선언과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 자치단체 교류 협력 사업이 활발해졌고 한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격이 없어지고 틈이 없어지고 여러 가지 분단에 대한 그런 간극의 차이를 좁혀가는 데 대단히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초로 노벨상을 수상했지만 대북 송금 특검으로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남북 무력 충돌과 대치 국면이 이어지면서 김 전 대통령이 이루고자 했던 평화 통일의 꿈은 더욱 소중한 가치로 다가왔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나주 SRF 발전소 손실 보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파국 위기까지 갔던 갈등이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어제 열린 민관 거버넌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역 난방공사의 손실 보전 요구에 대해
산자부와 전라남도, 나주시, 지역 난방공사가 참여하는 사자 협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하자고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잠정 합의안이 지역 난방공사의 이사회를 통과하면 오는 30일 열리는 민관 거버넌스 회의에서 발전소 시험 가동을 포함한 최종 합의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주의 한 사립고에서 발생한 성적 비리와 관련해 광주 교사노조가 교장을 파면할 것을 학교 법인에 요구했습니다. 광주 교사노조는 교육청의 징계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학법인들은 관행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지만 이번 비위의 심각성에 비춰볼 때 이번만큼은 학교 책임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고등학교 기숙사가 입식 특별반 운영의 온상이라며 광주시 교육청의 개선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광주 동구 산수동의 한 주택에 80살 A씨가 아내 75살 B씨와 함께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지병으로 인한 고통을 언급한 유서가 발견됐다며 이들 부부가 처지를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출하를 앞둔 섬 지역 새우 양식장에서 집단 폐사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기 공급이 끊겨 발생한 피해인데요. 양식어가들은 보상받을 방법이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시생활을 접고 새우 양식에 제2의 인생을 걸었던 한 귀여인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낙뢰로 양식장 전기가 갑자기 끊기면서 산소를 공급하던 수차가 멈춰섰고 그 사이 새우가 집단 폐사한 겁니다. 산소가 없으면 새우가 살 수가 없습니다. 1시간만 없어도 살 수가 없는 게 새우의 그 적인데. 이달 초 인근의 또 다른 새우 양식장들도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변압기 고장으로 전기 공급이 6시간가량 중단되면서 100만 마리 넘게 폐사했습니다. 추석 명절 성수기에 맞춰 출하를 준비하던 터라 어민들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이번 정전 사태로 양식어가마다 수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지만은 보상받을 길은 막막한 실정입니다. 어민들은 정전 복구마저 늑장을 부리면서 피해를 키웠다며 한전 측의 책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전이 된다면 정식적인 직원이 와서 정식으로 딱 그 진단을 해가지고 협력업체가 와야 되는데 협력업체 보내갖고 못 고치면은 본사 직원이 와서 고치고 그런 현상이 아주 안 됐다고. 한전은 그러나 양식장 의무인 비상발전기를 갖추지 않은 데다 일부는 정전 원인이 천재지변이어서 보상 책임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상이 좀 힘들 경우거든요. 출하를 앞두고 집단 폐사라는 날벼락에 새우 양식어민들이 피해 보상은 고사하고 빚더미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 마스터즈 수영대회 경기 장면을 유튜브 실시간 영상으로 즐기는 전 세계 시청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광주 세계수영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마스터즈 대회 유튜브 실시간 영상은 경기마다 700~800여 명이 전 세계에서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별 누적 시청자는 평균 4,000명에서 많게는 3만 명에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튜브 중계는 주간 방송사인 MBC가 생방송으로 송출하고 실시간 영상은 대회 홈페이지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문학의 산실인 담양군에서 청소년들의 랩 경연이 열립니다. 담양군은 오는 11월 2일 남도 청소년 랩 페스티벌을 개최하기로 하고 다음 달 30일까지 광주 전남 지역 청소년들의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담양군은 가사문학을 계승 발전시키고 전통문화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페스티벌을 준비했다며 면왕정가나 성산별곡 등 기존의 가사 작품을 활용한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원한 광복군이자 시대의 등불로 불렸던 장준하 선생.
이 선생의 항일 수기인 돌베개는 3대 광복군 수기 중에 으뜸으로 또 꼽히는데요.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이 장준하 선생의 일대기를 판화로 옮긴 전시가 동구 은암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광주문화재단 이유진 정책연구교류팀장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전시를 준비한 작가가 이동환 작가잖아요. 네. 이 작가님이 네. 어떻게 책 돌베개를 만나게 됐는지가 먼저 궁금한데요. 네. 이동환 작가는 한국화 작가입니다. 네, 몇 해 전 우연히 동네 책방을 들러서 장준하의 항일 수기를 발견하고 크게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책 속에서 못난 선배가 되지 말자라고 하는 문장을 발견했다고 해요. 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네. 2년 8개월 동안 200여 개의 주요 장면들을 목판에 새기는 연작 판화 작업을 했습니다. 네. 이번 전시를 통해서 그 생생한 현장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앞서 소개해 주신 것 중에 한국화 작가다라는 네. 말씀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목판화 네. 전시를 했단 말이죠. 네, 한국화이기 때문에 목판화 작업이 정말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붓보다는 손끝과 칼끝으로 네. 역사의 장면을 새기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네. 네, 한 판 한 판 숨을 몰아쉬며 함께 철조망을 뛰어넘으며 험준한 파총령을 넘어 임시정부의 충칭으로 가는 여정, 그리고 의문의 죽음까지를 역사를 기록하고 바로 새긴다는 의미로 목판에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거의 뭐 200여 개가 되는 장면들이라고 하니까 좀 영화처럼 필름처럼 펼쳐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뭐 가장 인상 깊던 장면이 있으셨습니까? 연필로 판화에 담긴 내용들을 이렇게 글로 적어두었습니다. 네. 돌베개 책이 틀을 이루었지만 작가가 새롭게 창작한 내용입니다. 네, 1944년 장준하 선생이 일본군 부대에서 탈출하며 죽음의 위기를 넘나드는 순간, 네. 그리고 임시정부 강복군에 투신하기까지 육천리 대장정, 민주화운동 그리고 투옥 등의 기록입니다. 작가에게는 한 판 한 판이 힘들었지만 네. 즐거운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술적 성취도 중요하지만 네. 장준하 선생님에 대해서 잊지 말고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1차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전시장에 또 이동환 작가가 읽었던 그 책 돌베개도 함께 또 전시가 돼 있다고요? 네, 얼마나 오랫동안 책장을 넘겼는지 그 네.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네, 돌베개 책은 잘 아시겠지만은 1971년 4월 30일에 올간 사상에서 출간됐죠. 근데 장준하 선생이 이 책을 쓴 계기는 네. 가짜 독립운동가의 실체를 밝히고 친일파들이 한국 사회를 주무르는 현실을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변화와 다짐을 끌어낼 수 있겠죠. 네. 뭐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입장에서 또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은 오늘 네. 이 장준하 선생의 이야기를 다시 만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네, 언론인 정치인으로 비극과 고난에 당당히 맞선 사람, 작가는 장준하 선생의 위대한 점이 실천주의자라고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네, 자신의 위치에서 고민을 하되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실천적 대안을 곱씹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동환 작가가 바라본 실천주의자 장준하 선생의 이야기입니다. 네. 많이들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잡아당겼습니다. 깨끗한 우전 안타입니다. 2루주자 3루자라 홈까지 홈에서 세이브했습니다. 번트 모션. 자, 번트를 댔고요. 잘 됐어요. 투수 잡아서 1루에서 1루수가 잡아주지를 못합니다. 3루 했던 주자가 홈까지. 잡아당겼습니다. 좌측 라인 안쪽 스타트가 빨랐던 1루 주자는 3루까지, 타자 주자는 2루까지, 주자는 2루와 3루가 됐습니다. 4구 깊숙한 타구 우익수 깊숙한 곳에서 잡아왔습니다. 3루 주자 탈갑 홈까지. 결국은 기아 타이거스가 균형을 먼저 무너뜨립니다. 안할 수 있는 기회. 바깥쪽 밀었습니다. 좌익수 앞에 떨어졌습니다. 2루 주자 3루더라 홈까지 한 점을 더 달아나는 기아 타이거스입니다.
점수는 3대1. 3루 키를 넘겼습니다. 좌전 안타입니다. 2루 주자 3루 돌아 홈까지 한 점을 기아가 더 추가합니다. 유격수 방면입니다. 유격수 잡아서 1루에서 아웃되는 정수빈 유격수 땅 볼로 물러나면서 경기 종... 제조 무역업체 2곳 가운데 한 곳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가 광주 지역의 제조 무역업체 122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5%가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부정적 영향의 이유로는 32%가 일본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꼽았고 29%는 원청 기업의 발주 또는 투자 위축이라고 답했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지역 기업의 일본 수출에 이상 기류가 감수되고 있다며 외교적인 해법과 함께 자치단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가로수와 조경수에 미국 흰 불나방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지자체들이 비상 방제에 나섰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자체들은 최근 미국 흰 불나방에 의해 가로수와 조경수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라 접수되고 일부 과수 지역에서도 발생 조짐을 보이고 있어 예찰 강화와 함께 비상 방제에 착수했습니다. 미국 흰 불나방은 침엽수를 제외한 모든 화렵수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으로 잎 전체를 갉아먹고 과수 농작물까지 무차별적으로 피해를 줍니다. 구례군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전라남도 정기종합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부적정 행위는 음식점 2곳에 건물 신축 보조금을 근거 없이 불법으로 지원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의 과거 음주운전 이력을 보고하지 않는 등 모두 34건입니다. 전라남도는 이와 관련된 공무원 20명을 신분상 조치하고 4억 4천만 원 가량을 회수할 것을 구례군에 요청했습니다. 광복절인 오늘 태극기 걸어두셨나요? 진도 송산마을에서는 10년째 매일 100여 개의 태극기가 걸려 있어 눈길을 끕니다. 주민 박준범 씨가 태극기 선양운동을 하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7년째 태극기를 개항하고 있는 건데요. 박준범 씨는 나라를 사랑하는 일은 태극기를 다는 것처럼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이라며 소신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학교 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이 기발한 이모티콘으로 표현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가 공모한 학교 폭력 예방 이모티콘 공모전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작품들인데요. 서부경찰 측은 우수 작품들을 바탕으로 학교 폭력 가 피해자 간 감정 표현하기라는 이모티콘을 제작해 이르면 다음 달 무료 배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전당 라이브러리 파크 테마전 아시아의 표회록은 전시 안내 점자책과 수어 해설 영상이 제공된다는 사실 아시나요? 가까운 안내 데스크에 문의하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의 표회록은 다양한 외국의 문물을 경험하고 귀국하기까지의 여정을 담은 기록들을 소개하는 전시로 10월 27일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일렉트로닉 팝 여성 듀오 원보틀이 추억 소환 콘서트 보틀 라이브를 엽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97, 영화 원스 등 익숙한 음악들을 원보틀만의 음색으로 다시 부른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7시 주월동 핑크노이즈에서 무료로 만날 수 있습니다.